안녕하세요. 리틀버럭쌤 TV의 라일락입니다. 한 해의 시작 1월 2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의 방향성과 실현 가능한 목표, 장기적인 목표 모두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몇 자를 적어봤는데 결론은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에서 발전 있는 성과를 이뤄내는 게 제가 올해 가장 할 수 있는 최대의 목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뭐 주식, 저도 이제 본업이 있다 보니까 본업, 그리고 이제 뭐 부가적으로 새로 시작한 3달밖에 안 됐지만 골프도 배우기 시작했고요. 제가 원래 하던 헬스나 웨이트 그것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 지금보다 발전 있는 모습으로 연말을 맞이하는 게 결국에는 제가 세운 목표인 것 같습니다. 모두 한 해 목표의 시작, 그리고 꾸준함으로 2025년 연말이 다가왔을 때, 아, 내가 이 정도 해냈구나, 잘 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표, 다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양 시장은 전 거래일과 마찬가지로 희비가 교차하며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연일 코스피 시장보다 강하게 마감을 하였는데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02% 약보합이죠. 하락 마감하였고 거래대금 6.8조 기록하면서 마감하였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오늘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죠. 로봇과 방산주 쪽에. 물론 방산주는 코스피 시장입니다만 코스닥 시장은 1.24% 상승 마감하였고요. 거래대금 5.8조를 기록하였습니다. 금일은 로봇과 방산주의 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날입니다. AI도 로봇 이슈와 함께 묻으면서 상승을 해주었고 양자암호 테마가 같이 상승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도 섹터인 반도체, 반바지라고 하죠.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는 다소 소강 상태입니다. 먼저 제약바이오의 1대장이죠. 알테오젠이 3% 하락 마감을 하였고 뭐 차트가 무너진 모습은 아니지만 시총 상위주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방해했다 라고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리가켄바이오도 약보합으로 60일선 위에서 버텨주면서 여기 앞에 있는 저항받았던 이 부분을 뚫지 못하고 마감을 하였는데 저는 뚫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추세를 깬 이 부분이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권을 넘어서게 되면은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신고가를 내주지 않을까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오버슈팅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뭐 거래량이 이렇다 할 거래량이 들어온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양수급에도 살짝씩 이탈이 있을 뿐 외인과 기관의 수급의 큰 이탈도 있는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2차 전지 에코프로 2차 전지의 대장주였던 에코프로도 오늘 신저가를 다시 그리면서 마감을 하였는데 저는 일정한 매매 기법에 의해서 매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법에 대한 부분은 이 녹화 방송에서 오픈하기에는 힘들고요. 왜냐면 저도 배운 기법이다 보니까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과 방산주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이 되면서 사실상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편입이 되었다 라는 소식으로 거의 점상과 맞먹는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죠. 이렇게 띄워놓겠습니다. 화면을 뭐 차트는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로봇이 제가 아래도 말씀드리겠지만 36종목의 로봇주들이 급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거의 점상을 말다시피 마감을 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에서 저항받았던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그냥 갭으로 돌파해버리면서 마감을 하였어요. 왜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한참 바닥권에서 1000% 가까이 올랐다가 여기에서 조정을 받고 이 반등해준 것에 대한 저점을 이 부분에서 깨긴 했는데, 이 부분은 시장이 블랙 먼데이라고 하죠. 블랙 먼데이라고 했던 이 8월 5일 부분, 이 부분에 깼다가 반등했다가 저점을 높여주면서 제가 전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나 25년에 로봇 섹터가 주도주 섹터가 될 거야.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종가 매수를 과감하게 했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오늘 점상의 수익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시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종가 매수를 하지 못했는데, 녹화 방송을 하면서 시나리오대로 간 거에 대한 부분에서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차트를 좀 더 해석을 해보면은 이 부분이 강력한 저항이거든요. 저는 이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소식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이 저항권을 뚫어준 이 부분에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상승을 해줄 줄 알았는데, 정말 강한 이슈의 재료가 들어오면서 점상으로 마감한 정말 대단한 엄청난 재료가 들어왔고요. 그에 따라서 뭐 하이젠 RM, RNM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항대 이 부분이 맥점일 수 있었겠죠. 했다가 바로 이 부분까지 갭으로 뚫어주면서 살짝 눌렸다가 그대로 말아 올려주는 모습. 상한가가 풀리긴 했지만, 만약에 이걸 장중에 봤다라고 하면은 강력히 매수죠. 강력히 매수기 때문에 단타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눌렸다가 상승, 뭐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 강력한 기준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상한가 부분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이 거래량을 뛰어넘고 갈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한 당분간 로봇주들의 꾸준한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렌시스도 상한가 근처에 마감을 했고요. 여기 앞서 있는 매물대에 대한 부분을 받아주면서 아직 저항권이지만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의 꽉 찬 양봉으로 거래까지 들어와 주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클로봇, KNR 시스템, 그리고 모델 솔루션도 로봇스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유동주식수가 233만 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가 뭐 회사네요? 보면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됐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 상승을 했다가 하락했다가 이 반등했던 부분, 이 부분 깼으니까 저항이겠죠. 저항에서 올라와 주고, 올라왔으면 자리에서 지지 받아준 다음에 슈팅, 이 신고가 부분 저항이고, 그냥 한없이 쭉 추세적인 하락 했다가 반등해줬다가 다시 추세적인 하락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 부분에서 오늘 추세 반전의 캔들이 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차트를 보시게 되면 뭐 이게 엄청난 완벽한 추세선이다, 추세에 대한 돌파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추세적인 상승이 단기적인 추세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강력한 거래가 들어오면서 1차트상 추세에 대한 반전 캔들이 나왔다. 여기에서 만약에 추세를 돌파했던 캔들 같은 경우는 추세 상단에서 지지라는 게 나옵니다. 이 모델 솔루션도 수익 관점으로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 주차트 추세 돌파 캔들 안 보이고요. 월차트 안 보이지만 1차트에서
장기 추세에 대한 부분은 돌파하지 않았지만 단기 추세적인 부분에서 로봇 섹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 관점으로 눌린다라고 하면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이 녹화 방송 같은 경우는 매수나 매도에 대한 종목 추천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제 혼자 개인만의 메타 인지 공간 연습을 하면서 저도 차트를 좀 더 돌려보고, 만약에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 영상을 보고 매수를 하거나 매도하는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유진 로봇, 이것도 앞에 있는 요 고점에 대한 거래 들어온 저항대 이 부분을 완벽하게 뚫어주지 못했지만 바닥이 어느 정도 잡혔다. 여기에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요. 2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반등했던 저점을 깼기 때문에 이 부분 저항입니다. 저항이고, 여기도 깼기 때문에 저항. 이 부분 1차 저항을 오늘 뚫으려다가 살짝 부족했다. 다만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이 반등하고 하락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장악하는 거래와 캔들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진 로봇도 모델 솔루션과 같이 스윙 관점으로 로봇 섹터가 죽지 않는다면 눌릴 때 스윙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내일 만약에 단타로 형성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이 갭을 뚫고 혹시나 오르거나, 아니면은 장 시작하자마자 거래를 태워주면서 이곳을 뚫어낸다 라고 하면은 잡아볼 수 있겠죠. 단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라면 그렇게 해보겠다. 저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후보, 그리고 모델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매매 후보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자 컴퓨터 미국의 양자 기술 쪽이 조정을 좀 받고 있네요. 오늘 양자 기술 쪽도 상당히 괜찮았는데 양자 기술 쪽 한번 보겠습니다. 로봇 좀 보고요. SPG, 이게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역배열에 있다가 갑자기 재료와 이슈에 따라서 정배열을 만들어 갈 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아까 이렌시스도 마찬가지고, 클로봇은 신규 상장주, K하늘 시스템 같은 경우도 단기 이평이 62평 아래에 있는 역배열이라 볼 수 있겠죠. 장기 이평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만, 모델 솔루션 같은 경우도 역배열이 진행이 된 지 꽤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모델 솔루션 같은 경우도 수급에 의해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정배열을 만들러 가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SPG 같은 경우도 역배열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 이 버틸 수 없는 이 저항권을 다 뚫어주면서 마감을 해주었어요. 물론 추가적인 저항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테마나 섹터는 절대로 그냥 죽지 않는다. 역배열에서 1년에서 2년, 2년 반, 3년 이렇게 가지 않고도 정배열을 충분히 만들어 올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 아지넥스텍도 그렇고요, T로보틱스 바닥이죠. 유일로보틱스 엄청나게 흔들어 주면서 오늘 저항권에서 고가 마감을 해줬습니다. 큐렉소, 나우아이비 차트 좀 괜찮아 보이네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 매물대를 거래를 실어주면서 뚫어주었고, 조정받을 때 이쁘게 조정 받아주면서 파동을 좀 그려줬는데, 오늘 이 파동을 거의 다 잡아먹는 양봉의 캔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외인의 매수에 대한 수급으로 인해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래가 꽤 많이 들어온 유통주식수보다 많은 4,144만 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거래가 빠지려면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줘야지 않을까 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나우아이비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겠습니다. 큐렉소,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지금 저항권이 곧 봉착을 했죠. 오늘 1차 저항 맞고 내려온 것 같은데 로보스타, 뭐 삼익 THK, 그리고 휴림로봇은 정말 큰 상승을 만들어 주었다가 냅다 그냥 꼬라박은 그런 종목인데 뭐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쭉 내려가다가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해주었는데 저라면은 휴림로봇을 매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뭐 상장 폐지에 준하는 무언가 뉴스가 앞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매매 거래 정지도 되고 상폐가 될 뻔하다가 지금 기사회생을 한 그런 느낌의 차트입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반등했다가 여기에서 세력에 매집을 하고 여기 곳권에서 거래량을 터져주면서 파동 1파, 2파, 3파까지 나온 다음에 반등했던 곳을 깨면서 저항, 그리고 쭉 추세적인 하락을 해주다가 금일 반전에 추세 반전에 대한 캔들이 나와준 것으로 보입니다. 섹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엔젤로보틱스, 이것도 하락 추세에 대한 추세 반전 캔들. 엔젤로보틱스도 만약에 눌린다면 스윙 관점으로 저는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브리봇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승 만들어 주었다가 나올 게 다 나와주고 반등했던 자리를 깼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차트인데 섹터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상승을 반등에 대한 폭이 강하게 나와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거 밖에도 엄청나게 대동기어도 마찬가지고 RS 오토메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로봇주들이 오늘 시장을 장악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주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신수출 관련 펀드를 조성한다. 수출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오늘 같이 움직여줬는데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다소 이 두 종목보다는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추세적인 상승을 쭉 만들어주다가 깼거든요. 깼는데 이 자리를 전거래일에 62평 위로 돌파해주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초가부터 개급등을 해줬어요. 급등을 해주다가 여기에서 만약에 재료가 소멸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끝나는 게 맞는데 여기 있는 부분에서 저점을 깨지도 않고 돌려줬던 저점을 깨지도 않고 그대로 오후장에 말아 올려주는 모습. 시간 내에서도 특이사항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이 신고가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다소 어렵다 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에서 꼿꼿이 서가지고 마감을 했고 들어왔던 수급 외인 특히 나간 거 전혀 없고 그리고 기관도 아래서부터 꾸준히 사 모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월차트를 보게 되면 이미 RSI에서 끊겼거든요. 끊겼으면은 반등하고 버럭 라인을 만들러 가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이 캔들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RSI 과매수권을 만들어 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저는 오늘 선물 매도로 살짝 대응을 해봤는데 추세에 대한 부분을 아직 깬 자리, 요 자리죠. 요 자리를 뚫어주고 마감을 했어요. 장기 추세선 같은 경우를 완벽하게 돌파하여 마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여기 고가 놀이를 해주다가 반등했던 자리를 깨고 거래가 실린 부분으로 이 부분을 전부 잡아먹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LIG 넥스원과 같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내줄지 궁금해지는 차트입니다.
선물 매도를 해놓은 것은 이제 뭐 비중을 적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가격 위로 못 올라온다, 이 가격 위로 올라와가지고 추가적인 거래를 태우면서 상승을 하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손절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자암호 섹터 같은 경우도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로봇에 가려져서 안 보였던 섹터입니다. 엑스게이트, 양자암호의 대장주 중에 하나죠. 엑스게이트와 한국첨단소재 같은 경우도 금일 드론 이슈로 상한가를 말아 올렸지만 양자암호 섹터고요. 그리고 뭐 솔리드, 아톤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 여기에서 이례적인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봉이 어떠한 봉을 의미하는 건지 이제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저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여기에서 한 방에 죽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아톤이 이런 상승을 만들어 주었다가 추세에 대한 부분을 깬 곳, 이거 다 저항이거든요. 저항받고 지금 저항권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상승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해 주지 않을까. 여기에서 1년 거의 2년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역배열에 진입한 다음에 1년, 2년 그리고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RSI 과매수권을 찍어주고 62평을 깼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매수의 관점을 받겠지만 돌려주면서 이 봉을 만들어 줬고 다시 이제 추세적인 부분을 여기에서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 중간 부분이죠.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항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저항이라고 볼 수 있고, 앞에 있는 이 거래량과 이게 세력의 이탈이 아니라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 충분히 있겠죠. 왜냐면은 미국에서도 양자암호 섹터가 급등, 그리고 국내에서도 아직 양자암호 테마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다시 미장에 있는 양자기술 종목들이 시데스큐부터 해가지고 퀀텀사이, 퀀텀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 조정 받았다가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이런 모습들이고, 그리고 오늘 조선기자재 쪽 종목들이 많이 좋았습니다. 특히 동성파인텍, 오늘 제 스승님이 수익을 주신 종목이죠. 단기간에 정말 큰 수익을 주셨습니다. 버럭쌤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매주 방송 오실 때 좋은 내용들 많으니까 와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쌤. 동성 파인텍도 그렇고, 그리고 성광밴드, 그리고 태광, 조선 3사보다 조선 기자재 쪽이 좀 더 강한 하루였다.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 정치 테마주인데 이재명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이제 체포영장 들어간다, 체포하러 갑니다 라는 그런 이슈로 이재명 관련주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뭐 상한가도 가고요. 형지의 INC도 상한가, 동신건설 상한가 이런 걸 갔는데, 저는 사실 아직 뭐 실력이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는 잘 접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뉴스 한 방에 하한가도 가고 상한가도 가는 그런 변동성이 너무나 큰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 정말 나는 리스크한 걸 좋아한다, 뭐 아니면 도다 하시는 분들이야 정치 테마주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고점 놀이 하는 정치 테마주 잘못 들어갔다가 3년이 뭡니까? 3년, 5년, 10년도 물릴 수 있습니다. 이 동신건설 같은 경우도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따라잡은 사람 없을까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 21년도에 이 코로나 큰 장세에서 다 죽은 차트인데 죽었다가 저항받고 오늘 오늘이 아니죠. 요 근래에 신고가를 내주면서 거래까지 태우고 마감을 했다가 다시 조정했다가 오늘 상한가를 만들어 주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하락이
마이너스 83%입니다. 이거를 다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손절할 거 하고 했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세력들이 다 매집을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올려버린, 몇 거래일 만에 올린 거죠. 상한가 만들어주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거래일 만에 83%에서 몇 프로죠? 400% 가까이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게 매집주고 정시 테마주다 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접근에는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뭐 한동훈 테마도 오늘 상승을 해주었지만 이재명 테마보다는 약한 모습.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는 오늘 로봇 때문에 오른 거죠. 한동훈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요. 그리고 뭐 우원식 테마, 뭐 이준석 테마 상승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대장주는 이재명 테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가 다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미장이 쉽게 죽을 것 같진 않아요. 현재 지금 봤을 때 지금도 미장은 상승하는 중이고, 현재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환율도 7원 정도 빠지고 있네요. 현재 지금 1470원이 되고 있는데 환율 더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500만 원이래. 1500원 돌파하면은 정말 나라에서 개입을 할 거고 더 오르는 거를 막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미장이 0. 나스닥 지수 0.83%, 그리고 러셀 2000 1.26%, 중소형주들이 강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S&P 500 0.72, 다우존스 0.7%. 선물에서도 고른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종목별로 살짝 편차가 좀 있습니다. 엔비디아 2.4% 상승 중, 그리고 애플 마이너스 1.5% 하락 중, 테슬라가 마이너스 4%네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요 근래에 계속 일주 동안 하락해주는 모습, 한 달 동안 차트를 봤을 때 한 달 수익률로 봤을 때 10% 정도, 그리고 연차트로 봤을 때는 52% 정도 수익 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여기서 먹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과거 구주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사 모았던 사람들은 현재 지금 수익 중이겠지만 지금 고가놀이 할 때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손실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지금 저점을 계속 다져주고 있어요. 여기서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 단기적인 추세적인 부분에서 변곡점이 거의 다 왔다.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을 해줄 수도 있고, 저항받고 추세 하락해주는 추세에서 저점을 낮추면서 다시 하락을 해줄 거냐, 상승을 해줄 거냐, 변곡에 와 있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답답하실 텐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약한 모습 조정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뭐 연일 하락습니다. LG엔솔루션, 약보학권, 그리고 LNF는 다시 신저가를 냈죠. 진짜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했던 종목이 현재 지금 고점에서부터 8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 엄청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가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물려있기 때문에. 다 물려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물 타고 2차전지 뭐 못 간다, 뭐 2차전지 아직 안 죽었다, 살아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최고다라고 했던 사람들 다 지금 여기에서 물 타고 물 타다가 결국에는 다시 신저가. 이런 차트들은 접근하는데 매우 조심해야 될 겁니다. 아직 바닥이 잡혔다 라는 모습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월 차트에서 볼벤 하단도 아직 좀 남았고요. 한번 깼다가 반등해서 다시 낀 거기 때문에 다시 보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차트 상에서 이런 종목은 매매할 때 62평 하방 이격 매매 정도로만 취급을 하시고, 신규 만약에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신규 매수에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하지 않을까 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도 오늘 신저가고요. 에코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준에 의해서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다 신저가예요. 오늘 신저가 됐고, 만약에 어떠한 뭐 이슈나 뭐 IRA 법안에서 뭐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이런 거를 뭐 주겠다, 다시 뭐 트럼프가 휙 돌아서 가지고 주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2차 전지는 상승했을 때는 반등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볼 것도 없는데,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진짜 엄청난 상승이죠. 와, 대박이네요 진짜. 100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고가 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AI 전력, 뭐 로봇 전력, 서버 데이터 전력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전력망을 구축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계속 상승을 내고 있는데, 62평을 깨면은 반등해서 바로 올라와주고, 깨면은 반등해서 바로 올라와주고, 이런 종목들은 신규 진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현재 뭐 레벨업을 해가지고 앞으로 전력전선 쪽이 엄청나게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월 차트를 봤을 때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한 겁니다. 지금 저가에서 58배가 상승을 했어요. 5,800%.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5년에 5,800%. RSI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깼는데, 깨고서 이런 RSI 파동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신규 진입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라면은 그냥 뭐 이런 차트가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볼 뿐이지, 요거를 매수를 해가지고 뭐 5% 10% 단타적인 관점으로는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 스윙이나 중장기 관점으로는 절대로 추천을 드리거나 뭐 생각도 하지 마셔라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곳은 또 드론 쪽인데요. 뭐 제이시언 시스템이나 뭐 코콤, 그리고 PC 디렉트, 에이럭스, 딥마인드. 딥마인드가 요즘에 시세가 좋은데 오늘은 살짝 음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하였네요. 파인텍. 파인텍 같은 경우도 이제 양자 컴퓨팅 테마가 묻었네요. 파인텍도 양자 컴퓨팅 쪽에다가 관종을 해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자 컴퓨팅은 아직 죽지 않을 것이다. 오늘 엑스게이트 신고가를 냈죠.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어디까지 더 갈진 모르겠어요. 사실 어디까지 갈진 모르겠지만, 아직 이제 1번이 나왔고 이제 2번 파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2번이 1번 파동보다 강할지, 정배열을 만든 곳에서 120% 만들어줬는데 2번 파동이 똑같이 120%를 만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고가니까 대응의 영역으로, 만약에 1차트에서 이런 이례적인 거래량이 뻥 터지거나 앞서 거래량을 넘어서는 뻥 거래량이 터지거나, 시초가에서 우리 쌤한테 배운 거죠. 버럭쌤 TV에서 배운 거죠. 시초가 급등 그리고 갭 거래량 이런 게 나왔을 때 과감하게 분할 매도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눌렸다가 상승해주면서 거래량이 나온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거래량 정도 나와야, 이런 거래량 정도 나와줘야 이제 분할 매도로 살살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뭐 660만 주를 거래량을 터뜨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정도로 양자 암호 테마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매도 하신 분들 항상 조심하시고요. 비중은 크게 하지 마시고, 선물 매수가 아니고 선물은 매도로만 대응을 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방송을 마감하겠습니다. 주도 섹터가 뭐 딱히 시장에 상승시키는 주도 섹터가 딱히 보이진 않아서 로봇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선주에 관한 부분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그리고 양자암호, 아직은 섹터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테마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보다는 2차전지 쪽으로 이제 하방 이격,
유시평 하방이격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도 항상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1월 2일 목요일 장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